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증인 채택이 안 된 건가? 그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동의 의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일단 기립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 토론 없이 하게 왜 토론을 안 합니까? 아니 의회가 토론하라고 돼 있는 장소인 공론회장인데 자,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막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장님 한두 이상의 이거는 찬성이 있으면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 의원도 묻지 의사 않고 확인해 주십시오.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입법 폭력, 국회 운영 폭력 아닙니까? 여당과 어떤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갑자기 증인 출석 요구권을 상정하여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의 공수 위치가 바뀌는 건가요? 먼저 공격을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왜 지금 여당은 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이 이제 힘을 내세워서 압도적 이제 다수의 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한 것이냐? 이거 너무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야 간의 합의로 증인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합의 안 되는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합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대학 총장들이 보통 증인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논문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감한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논문 문제 없다 그랬고 숙명여대는 지금 논문을 지금 심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또 사실은 물어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논문 심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컴퓨터로 돌리면 몇 분 만에도 나오거든요. 표절률이 금방 어쨌든 발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결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예.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거고 국민대 논문에 문제 없다 했을 때도 많은 학자나 교수들이 이거 표절이 심각하다 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논문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를 아마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부르는 거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예. 대학 총장은 제3의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논문 문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을 부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민주적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왜냐면 다수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관련해서는 윤리위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예. 문제 없다고 났지만 사실은 다른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에게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제 국회 교육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가느냐의 문제인데 예.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태규 간사가 주장하는 건 토론 한번 하자는 거잖아요. 왜 이분들을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건 토론도 유기용 지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예. 없애버리고 시간도 뺐고 그냥 그러고 통과시킨 거예요. 이거는 맞죠. 폭력적인 의사 진행 맞죠. 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반대 상대당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청취 없이 토론 절차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절차 진행 없이 방금 폭력이 맞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유기용 위원장이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 예.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저게 카메라에 포커싱이 되니까 굉장히 느닷없고 갑자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10분 만에 후다닥 예. 예. 처리해버렸다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양보도 했다. 이거 물론 이제 유기용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상임위원장인.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21일 날 기관 증인 채택을 하고 23일 날 일반 증인 그리고 참고인 해가지고
여야간 간사협의를 해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민주적인 의사 절차에 따르면 예. 뭐 그게 100번이 되든 20번이 되든 그리고 또 1000번이 되든 10,000번이 되든 이제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지요. 예. 국회는 이제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태규 의원이 저렇게 간사가 세게 문제 제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근데 다만 지금 뭐 국감 일정 때문에도 예, 뭐 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당장 국감을 해야 되고 일정상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으나 이게 저렇게 원하면 수구의 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더 들어줄 수는 있었겠다.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률이 4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관련된 당사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국정감사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키운 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건가요? 그 수순의 일환인가요? 특검하고는 관련 없는 건가요? 이번 국정감사? 뭐 특검 사실은 뭐 이게 수사 영역이냐 아니냐 부분은 뭐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냐 안 했냐 예.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경찰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려준다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염두는 두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논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력 문제라지. 논문은 사실은 지금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예. 경력 문제, 허위 경력과 관련된 국민대에 냈던 이력서 같은 게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글쎄요. 논문을 뭐 특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논문을 뭐 표절했다고 그럼 해서 이건 그게 이거대로 업무 가고. 방해나 되거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논문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표절했다고 예, 해서 처벌할 건 경찰 수사를 받거나 그걸 업무 방해로 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사무소 위조로 보거나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논문 문제는 특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별개다?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인가요? 글쎄요, 여권 뭐 내부에서 평가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예. 물론 그 이전에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예. 많이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됐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 문제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논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검 사안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연구자들이나 윤리자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특검이라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김혜경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예. 이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기사가 나올 때 김혜경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물증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럴 때 같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같이 몰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약한 고리라는 단어에 좀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만약에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미 대선은 끝났고 당선자는 가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과연 뭘 위한 거냐.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예. 거 이외에 무슨 대선 불복이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까 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논문은 특검 대상이 아닐 수 있어도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뭔가 혐의가 입증이 됐다, 뭐 사법적 처리를 받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게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민생 하면서 국회를 주도하겠다 얘기하지만 자꾸 이 특검이라는 굴레에 씌워져 있을수록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을 살피겠다는 그 말은 결국 국민들께 인정을 못 받을 거다. 이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